진돗개 바로 알기 운동본부의 장석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지금껏 진돗개를 키우고 관리하고 관찰하고 부려보고 경험하면서 깨달았던 이야기와 또 앞으로 제가 진돗개를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돗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98년도 8월 달에 대구 구구동이라는 곳에 산자락 밑에 있는 축사를 하나 임대받아서 진돗개 농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전업이 진돗개 농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진돗개를 데리고 와서 그것을 번식하고 거기에서 나온 자견들을 판매해서 농장을 운영하고 전업으로 했던 거죠. 그 축사에다가 이제 사무실을 짓고 진돗개 견사를 설치하고 전문인들을 통해서 좋은 진돗개를 입식을 합니다. 이 개들을 번양하기 위해서 이 개를 번식하기 위해서 이 개들에 대한 그 정보를 제가 알아야 되는데 보여지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에 안에 있는 그 개만 보고서 번식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개를 데리고 나가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성견들 같은 경우는 오전 타임으로 해서 진돗개와 같이 산행을 합니다. 산행을 통해서 이 개의 운동 능력, 그리고 진돗개의 본성, 수렵성, 그리고 수렵성 발현을 목적으로 산행을 하기도 했고, 수렵 기능의 등급을 측정하기 위해서 산행을 시도했고요. 오후 타임에는 이 성장기에 있는 개들을 데리고 산행을 또 했어요. 그리고 어린 강아지들은 직접 제가 안고 가서 농장 앞에 있는 동상에 가서 풀어놓고 한참 동안 보고 이놈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찰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전업으로 진돗개 농장을 운영했기 때문인데 제가 이제 분양이나 판매하는 재능은 별로 없어가지고 분양 판매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몇 달마다 한 번씩 고비를 맞았는데 어쨌거나 제가 좋아했던 일이고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일이 내한테 참 잘 맞는다.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 비용만, 생활 소득만 주어진다면은 나는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분양하고 판매해서 얻은 수익을 보고 즐거워하기보다 저는 새로운 개를 입식하고 그 개를 관찰하고 번식하고 이제 자견을 받아보고 이렇게 관찰하는데 굉장히 많은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어쨌거나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5년간 했었는데 그 개들과 함께 살면서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제가 개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하고 나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닥쳤고 또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는 고민을 할 때쯤에 과거 경기도에서 민족견 21이라고 있었는데 그 대표분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당신은 열정이 있으니 경기도로 올라와서 진돗개를 나와 함께 계속 해보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 10월 달에 대구에서 경기도로 이주를 했습니다. 참 좋았던 건 뭐냐 하면은 민족견 21에는 원산지에서
명견으로 인정받은 개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개들을 제가 직접 관리하고 관찰하고 부려보고 번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유명견이었긴 하지만 좋은 개도 있고 나쁜 개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합류하면서 민족견 21에서 진돗개 바로 알기 운동본부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저는 그 천마산 중턱에 토목공사를 해서 제가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또 견사도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제 의사가 반영된 각 지역에 있는 우수견들을 또 입식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참 많이 관리했을 때는 한 70여 마리까지 이제 관리를 했었고, 계속 이제 그런 많은 개체수를 관리하진 않았지만,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이 모든 개들을 제가 밥 주고 똥 치우고, 그리고 견사 관리하고, 또 개들을 부리고 테스트하고, 번식을 해서 그 자견들을 키워 올리고, 분양 판매도 제가 하는 일이었는데, 분양 판매하는 일을 잘 못했어요. 제가 개를 만지고 관리하고 운동시키고 뭐 이런 거는 제가 잘 했었는데, 판매하고 분양은 잘 못했습니다. 그 진돗개 바로 알기 운동본부의 취지와 목적은 진돗개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였고, 두 번째는 진돗개 바로 알기 운동본부와 그 진돗개 번식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기록하자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원산지에서 명견이 하나 이제 탄생이 되면 그 개를 입식하고, 그 입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개를 보유하고 계신 견주를 만나고 그분의 인터뷰를 하고, 또 그 개가 어떠했는지를 그 활동상을 또 기록에 남깁니다. 그리고 과거 진도에서 또는 육지에서 명망이 있었던 원로분들의 인터뷰를 직접 하기도 하고, 그런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진돗개 바로 알기 운동본부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계속 오래 해서 결과물을 이제 도출시켜야 되는데, 정말 많은 비용을 투자했지만 결과를 보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것이 저는 참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제가 하여튼 거기 있으면서 원산지에서 전문인들에게 인정받은 명구들을 제가 직접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었고, 또 제 의사가 반영된 각 지역의 명견들을 제가 직접 산행을 통해서 행동 양식을 관찰하고 또 번식을 해서 자견들을 키워 올리면서 제 견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을 제 스스로 느낄 수 있었는데, 그때까지만은 제가 진돗개를 참 많이 알고 전문가로서 진돗개 식별 능력이, 순수한 진돗개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입니다. 진돗개 바로 알기 운동본부를 그만두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을 하거나 이제 장사를 하면서 작게는 한 5마리, 지금 현재에는 한 22마리 정도의 진돗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제 스스로 진돗개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 A라는 암캐를 한 마리 키웠었어요. 근데 그 암캐의 형태가
진돗개로서 우수해 보였고, 또 행동 양식을 관찰했을 때, 또 수렵 기능을 관찰했을 때에도 아주 좋은 개였었습니다. 근데 저는 번식자다 보니까 이제 번식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자견들이 이제 태어나고 그 자견들의 성장을 관찰하면서 성장기에 있는 개를 보면서 조금 진돗개의 범주에서 벗어난 이질적인 형태와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캐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초견을 입식할 때는 기본적인 혈통 내력을 파악하기도 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혈통을 이제 역추적하게 되는데, 자세히 추적해 보니까 한 5대 윗대에 진돗개가 아닌 개가 조상견으로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참 난감했었는데, 왜 난감했냐면은 그 A라는 암개에 대해서 제가 주변 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또 기대감을 표현했었고, 또 그 형질적 우수함을 이제 자랑도 했었는데, 이런 사실을 모두 부정해야 되는 거죠. 그 자칭 전문가라고 제 스스로 그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좀 부끄럽죠. 저로서는 용기가 필요했고 좀 고통스러웠는데, 또 한 가지 힘들었던 점은 이 라인 전체를 제가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진돗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을 경우에. 결국 저는 진돗개가 아니라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내가 전문가로서 내 눈이 정확하고 순수성을 식별할 만큼 그런 실력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제 눈을 믿지 못하게 되었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진돗개를 29살 때부터 했는데,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나이가 먹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고의 폭이 넓어지게 되면서 과거에 몰랐던 현상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진돗개 관련해서도 제가 몰랐던, 그리고 미심쩍었던 부분들이 사고의 폭이 넓어지면서 그것이 해소되고 다시 알게 되고 하면서, 나는 결국 진돗개를 완전하게 알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알아갈 것이 많구나 하는 것을 제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앞으로 진돗개를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 원칙이 뭐냐 하면은, 혈통 계보의 투명성을 내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 내 눈을 못 믿으니까 계보의 투명성만큼 내가 꼭 지켜서 진돗개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혈통 계보의 투명성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A라는 개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 개의 부견이 있고 모견이 있고 조부견, 정조부견, 고조부견들이 쭉 혈통이 이제 추적이 되는데, 이렇게 혈통을 추적해 들어갔을 때 계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개들은 원산지인 진도섬으로 귀속되어야 하고, 그 시작점에 있는 시조견의 출발점도 진도섬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주장하는 혈통 계보의 투명성이고, 이것이 확인되고 증명할 수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한 개체의 가치평가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진돗개가 많죠. 이 진돗개들은 조상견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개들의 혈통을 추적해 들어가면 진도섬으로 귀속되지 않거나 그 시조견의 출발점이 진도섬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은, 제가 A라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이 개의 부견은 진돗개이고 모견은 아키다견입니다. A라는 개는 진돗견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거의 100% 진돗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은 아키다견이 들어갔기 때문에 혼혈견이다, 잡종견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아키다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돗개가 들어가서 재수가 없어, 이게는 혼혈견이야. 제가 100% 공감을 하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이 A라는 개가 잡종이어서 혼혈화가 되어서 몹쓸 개이거나 가치가 없는 개로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실을 알고서도 가족처럼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A라는 개가 하나의 견종으로 불리어질 수 없다는 것이, 이게 진실이죠. 근데 이게 바로 윗대에 아키다가 있거나 뭐 기주견이 있거나 뭐 세파트 반종이 있거나 하면 이게 형질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진돗개가 아니고 혼혈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한 6대나 7대에 잘못된 개이거나 이 다른 견종이 확인되어졌을 때 그 나머지 개는 순수한 개로 번식이 되면 최종적으로 나온 자견은 진돗개의 모습도 갖추고 진돗개적인 성질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진돗개로 인정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식별할 수는 없지만은 그 잘못된 개체가 하나 들어갔을 때 그 유전자는 살아 있거든요. 그 최종적으로 나온 자견의 몸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5대나 6대, 7대쯤이면 식별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5대, 6대 이렇게 번식해 본 적이 있거든요. 굳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혼혈화를 시켜서 테스트 해본 건 아니지만, 기초견으로 확인된 개체의 형태적 한 부분이 개선의 요지가 있어서 순수한 개체로 5대, 6대 막 번식을 한 거예요. 최종적인 자견이 그 형질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식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진돗개만으로 번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되지 않았는데, 진돗개가 아닌 외래 견종이 들어갔을 경우 그 형질적으로도 확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확인을 못한다고 해도 유전인자는 최종으로 나온 그 자견에게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만약에 이런 경우에 그 최종적으로 나온 자견이 선대에 분명히 잘못된 진돗개가 아닌 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키우는 개가 진돗개로서 완성도가 높고 진돗개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진돗개로 인정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저는 굳이 진돗개를 키울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에는 진돗개를 제외한 많은 견종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해서 잘 버무려서 진돗개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게도 역시 진돗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자, 이렇게 된다면 천연기념물적인 가치가 없어지게 되죠. 자, 이렇다면 제가 굳이 진돗개를 키울 필요가 있을까? 나는 내가 키우는 개체는 혈통 계부가 투명하고 천연기념물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동물문화재를
내 스스로 소장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 자긍심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번식된 객체도 진돗개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자긍심도 자랑스러운 마음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인 논쟁이나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짧게 하려다가 또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는 동호인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진돗개의 모색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바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동호인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애견생활 되시기 바랍니다.